안녕하세요. 해피영자TV의 영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대표님, 네. 요즘에 정말로 혼란스러운가 봐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네네. 특히 종합해보면 40대 되신 분들이 전화를 굉장히 많이 와요. 가장 관심이 또 많으실 시기죠. 예. 예. 근데 그래서 이제 40대 중에서 지금 현 시장에서도 좀 공감도 되고, 제가 또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을 조금 많이 도와드리고 싶다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네. 예, 한번 일단 보시고. 네. 예. 강남구 개포동의 59평방미터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 40대 중반 가장입니다. 내년 5월이 만기인데 시세대로 맞추자면 3억 원 정도를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임대차 3법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세입자로서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세입자에게 희소식인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주택 구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왔어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그 고민이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특히나 예. 지금 임대가가 굉장히 오른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제 그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데 마침 이제 정부에서 예. 임대차 3법을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 임대차 3법이 되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과연 희소식이냐, 혼란스럽다고. 아니면 오히려 안 좋은 소식이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서둘러서 주택 구입을 하는 게 맞냐 이건 것 같으신데요. 맞아요. 두 번째에 대한 먼저 답을 먼저 한번 드려볼까요? 자, 임차인으로 머무르는 것이 낫냐? 물론 자세한 설명은 제가 잠시 뒤에 하겠지만은 이제는 임차인으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리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입자의 희소식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항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확률이 떨어지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항상 실패를 하고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가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임대차 3법도 잠깐 좀 거론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왜 구입해야 되는지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자, 우리 질문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과연 나한테 준비된 소식이 나한테 좋은 것이냐.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계속해서 임차인으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나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것이냐. 자, 먼저 궁금해하신 이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이 과연 나한테 희소식일 것이냐 아니면 안 좋은 소식일 거냐 한번 볼게요. 자,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자, 임대차 3법인데 뭐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자, 임대차 3법이 전 월세를 가지고 전 월세에 대해서 자, 첫 번째로는 뭐를 하래요? 신고를 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한대요? 전월세 상한제를 한대요. 그러니까 상한제를 한다고 그러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굉장히 이제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신 거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인정을 해준대요. 자, 신고를 하면 볼까요? 신고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내 집에 이 전월세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게 되면 뭐가 올라가요? 세금적인 부담이 더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자, 5% 임대료 5% 이상 올리지 말래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인정을 해준대요. 지금 가장 유력시 되는 게 1+1 현재 이제 계약하면 기본이 2년이잖아요. 2년에다가 이 2년을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기본이 몇 년을 살게 해준다라는 거냐면 최소 4년. 물론 이게 정책적으로 위반을 해서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릅니다. 일단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러면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한번 들어오면은요, 4년 동안 내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자, 이거는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건 재산적인 부분에 제약을 받는 거지만 갱신 청구권이 인정되는 순간 이거는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받는 거예요. 아니, 자, 이 집은 누구 겁니까? 내가 임대를 놓는 집은 임대인 거예요. 그런데 내 집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임대인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잘 한번 뜯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는 거고, 이 제약을 받음으로써 받는 손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손실을 보전하려고 하겠죠. 이 손실을. 그 손실을 누가 보전해 줍니까? 결국은 임차인한테 보전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번 들어오면 최소한 지금까지는 2년이었는데 최소한 4년, 더 심하면 막 6년, 10년까지 제약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 임차인한테 받는 돈을, 임대 보증금을 어떻게 하겠어요? 상한제까지 걸려 있으니까. 세금은 납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에 받을 때 임대료를 굉장히 많이 올리겠죠. 누가 좋은 겁니까, 이게? 임차인이 좋은 겁니까? 임대인이 좋은 겁니까? 오히려 제약을 해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당연히 보전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왜? 재산뿐만 아니라 소유권에도 제약을 받으니까 당연히 임대가는 급등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자, 이런 조건을 갖고 있게 되면은 임차인을 드릴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혹시 뭐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선진국 같은 거, 미국이나 유럽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임차 시장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이런 곳은요, 임차인이 내 집에 못 하나 제대로 자기가 거주하는 집에 못 하나 제대로 못 박습니다. 만약에 바닥에 기스가 나 있죠, 그거 다 변상해주고 나가야 돼요. 자, 독일 같은, 그러니까 임차인을 가장 위한 임대 시장이 발달해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요, 중심가 같은 경우는요, 심한 경우는요, 정말 좋은 집, 인기 있는 집들은요, 임차인을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임차인 받으려고요, 임차인 재산까지도 증빙을 하라고 그러고요. 왜? 임대료를 꾸준히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의 성향도 봐야 되니까 면접까지 봐서 임차인을 드립니다. 그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챙길 거를 서로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누가 불리해요? 누가 유리해요? 결코, 물론 지금 당장은 나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죠. 하지만 그 가는 과정마다 굉장히 임차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정책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손해가 보는 정책이 나오면 안 돼요. 양 당사자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그게 좋은 정책이고, 그 정책이 비로소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지, 이렇게 일반 당사자가 손실만을 보는 정책은요, 결국은 그 이익을 보는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같이 손실을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 소식은, 임대차 3법이 진행된다는 소식은 결코 임차인한테 희소식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이 희소식으로 바뀌려면 그 제도가 뿌리를 내려서 시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때문에 지금 임대차 3법에 희망을 걸고 나는 이제 앞으로 계속 임대시장에 머물러 있을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 생각을 빨리 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앞서서 임대료를 올리면 누가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임대료를 자꾸 올려주는 거는요, 임대인이 좋은 거고, 그 반대로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다면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쫓아가는 게 맞잖아요. 이익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신경을 쓰시는데, 작은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 분명히 맞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은 사는 것이 맞냐, 계속 임차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맞냐? 사는 것이 맞다. 자,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면, 내 집 마련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뭘까요? 돈입니다. 돈 올라서, 집값이 올라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었던 5만 원, 20년 전에, 그때는 5만 원권이 없었죠? 20년 전에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있었던 만 원짜리 5장,
지금 그거를 사용해 보려고 해보세요. 가치가 어떤지.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지금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5만 원이 지금과 똑같은 역할을 할까요? 그게 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거든요. 단점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래서 그것만을 생각해서 봤을 때 소유주가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임차인이 되는 것이 맞느냐?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산의 증식. 여러분들이 임차 시장에, 임대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임차인으로 머물러 있으면서도 계속 노력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는 거. 자산을 어떻게든지 불리기 위해서,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잖아요. 내 집을 갖는 순간요, 재산 증식에 대한 첫 번째 고비를 넘어가시는 겁니다. 왜? 내 집 자체, 우리 투자하려면 저 종잣돈 없어요. 이 돈 어디서 만들어요? 고민 많이 하시죠? 물론 지금 뭐 고가주택 15억 대출 안 해줍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고가주택 구입자가 아니라면, 15억 이하짜리라면, 9억 원 이하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그 집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타인의 자본을 낮은 이율을 주고 활용을 해서 그 낮은 이율을 그 자본을 가지고 지렛대 효과를 이용을 해서 또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수입 활동도 만들 수 있는, 스스로가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종잣돈의 원천이 되는 것이 내 집이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요, 더 이상 임차인이 머무르는 게 맞아요? 내 집 마련하는 게 맞아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 영자TV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고민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그런 마음을 전달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임대 그 정책, 시장의 정책이나 흐름이나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화폐 가치 하락을 들어서 부동산 구입 빨리 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질문에도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3억이라는 전세가 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 화폐 가치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대표님 말씀처럼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답도 나오네요. 네. 네. 그리고 좀 이제 좀 아쉬운 게 이제 너무 이 임대차 3법에서 열을 올리느냐고 네. 이분이 어디에 사는 게 좋냐는 말씀 좀 안 드린 것 같은데 예. 사실 개포동에 이분이 만약에 지금 이제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 그 전부터 계속 거주를 하셨다라면 네. 그 개포동을 잘 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네네. 5년 전, 10년 전에 개포동의 매매가가 얼마였는지.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벌써 그 수많은 기회를 놓치신 거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절대 늦은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네. 서둘러서 가능하면 네. 서둘러서 항상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이 정성 들게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 주셨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집을 산 것이 아니라 집을 사고 보니 부자가 되어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